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수학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두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중세에 이렇게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면 중세에는 도박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의 발전과 함께 사실 수학에서 발전한 확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수학 문제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A와 B가 1만 원씩 내서 판돈 2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가 1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B가 1점을 얻는 경기입니다. 근데 최종 승자가 돈을 다 가지러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5대 3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대 3에 따라서 돈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A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갖고 싶겠고, B도 나도 뭐 뭔가를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세 번이나 이겼으니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판돈 2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단원 마무리 시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수학의 이야기를 수학의 이치로 수학의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해 본다라고 해서 수리수리 수다톡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리수리 수다톡의 주제는 확률입니다. 아까 문제 상황을 좀 객관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5대 3에서 게임이 중단됐을 때 판돈 2만 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 A가 다 가져간다. 좀 일리가 있죠? A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독식하는 경기니까 5대 3으로 A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 게임은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나요? B 입장에서는 나도 3점을 이겼는데 A가 다 가져가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는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5점 내서 끝내는 경기였으면 너가 이긴 게 맞지만, 만약에 1000점을 내야 이기는 경기였다라고 하면 1000점에서 5점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점 내기에서 5대 3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3대 0일 때 만약 끝났으면 그럼 내가 다 갖는 거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이 게임은 무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A한테 다 주기도 그렇고 무효라고 하기도 그렇고 현재 스코어 5대 3에 맞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한번 해놨는데요. 5대 3 상황에서 5대 3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배분하는 겁니다. 2만 원을 배분한다라고 하면 각각 A는 8분의 5만큼, B는 8분의 3만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에게 12,500원, B에게 7,500원을 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5대 3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B가 얘기한 그 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5점 내기 아니면 10점 내기 적당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5대 3의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답은 수학자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르네상스 시대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수학자가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루카 파치올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웠던 회계 분야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복식부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단식부기는 간단한 회계 계산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가
복잡한 회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기업에서는 이제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죠. 그 바로 복식부기를 만든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카 파치올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뭐 이렇게 같이 수학을 공부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산수, 기하학, 비례와 비례적인 것들의 대전이라는 요 책에서 아까 말한 그 5대3 상황에서 중단된 경기의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고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5대3 정도로 그 전적을 인정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학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죠. 분명히 뭔가 5대3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바로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입니다. 타르탈리아는 사실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말더듬이였거든요. 그래서 타르탈리아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말더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별명 자체가 이름이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먼저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요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와서 타르탈리아 나도 좀 가르쳐줘. 내가 절대 비밀은 지킬 테니까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좀 가르쳐주면 내가 잘 이해하고 너한테 고맙다고 할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카르다노는 이 해법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이 위대한 기술이라는 수학책에 제가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라고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타르탈리아와 카르다노의 3차 방정식 해법 문제 뭐 이런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아무튼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한 루카 파치올리의 문제를 처음 타르탈리아가 5대3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시하고 이후로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카르다노에 대한 얘기는 뭐 이런 정도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17세기 수학자 페르마와 파스칼입니다. 페르마와 파스칼은 매우 유명한 수학자죠. 혹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왜 자기 노트에 수학 문제 하나를 적어 놓고 나는 이 문제를 증명할 수 있지만 여백이 적어서 적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아는 체를 했던. 근데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본 그 다음 세대의 수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을 못 찾아냈던 그런 어려운 문제였는데, 1995년에 앤드류 와이즈라는 영국 수학자가 답을 찾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혹시 팡세라는, 이게 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확률론을 수학에서 처음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런 유명한 말도 했던 파스칼인데, 중요한 건 아무튼 아까 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페르마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파스칼, 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네.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내기를 했네. 먼저 6번을 이긴 사람이 2만 원을 가지기로 했는데 A가 5번, B가 3번 이긴 상태에서 갑자기 게임이 중단되었네. 이럴 경우 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나. 아까 상황이랑 비슷하죠. 근데 뭔가 다른 점을 혹시 찾아내셨을까요? 이분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고 실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5대3이라는 그 과거의 상황에만 집착해서 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3에서 경기가 중단됐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했다고요? 미래에 대한 설정을 한 거예요. 어떤 설정? 6승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이겼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A가 이기려면 한 경기, B가 이기려면 3경기를 이기면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경기를 하면 될까요? 앞으로 몇 경기를 하면 될까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1, 3이니까 3경기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혹시 야구에서 7전 4선승제 이런 말을 혹시 아실까요? 4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경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경기를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3대 3이 가장 극적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번 더 이기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6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5대 5 상황에서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경기 만에는 반드시 이 상황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몇 경기 했죠? 8경기 했죠. 그런데 6승하면 끝나게 만들려면 앞으로 미래에는 몇 경기를 더 하면 되죠? 추가로 3경기만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결론이 나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 경우의 수라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몇 번의 경기를 더 하면 된다고요? 3번만 더 하면 됩니다. 3번. 그러면 모든 상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수영도 가지 이렇게 하는 거 1차 경기, 2차 경기, 3차 경기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A가 이길 수도 있고 1차전에서 B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또 A가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A가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고 또 3차전에 가서도 A, B, A, B, A, B, A, B. 이해되셨나요? 그 곱의 법칙을 쓰면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총 8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이기는 경기는 몇 경기일까요? A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1차전에 승리한 모든 경우는 전부 다 A가 이기는 경우죠. 그리고 2차전에서도 A가 있는 요 경우들, 요 2가지 경우. 그 다음에 3차전에 요 경우까지 총 7가지 경우, 8가지 중에 7가지 경우가 A가 이기는 경기네요. 그러면 B가 이기는 경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기대값입니다. A는 지금 몇 경기 중에 몇 경기를 이길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몇 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 경우? 8가지 경우 중에, 죄송합니다. 여덟 가지 경우 맞네요. 죄송해요. 이게 선생님이 항상 이 계산 실수 때문에 당황하기는 하는데, A는 8가지 경우 중에 7가지 경우가 이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8가지 중에 요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A가 기대할 수 있는 승부는 8분의 7의 승률이 있는 거예요. B가 기대할 수 있는 승률은 8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에 따라서 2만 원을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라는 게 페르마와 파스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의 생각들은 이 5대 3에만 머물러서 그 기존의 스코어대로 나누자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기대값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각 경우에 누가 이기는지를 체크하고 그거에 따른 기대값을 구해서 그 기대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이게 2,500이니까 17,5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2,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어떠세요? 아까 5대 3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12,500원, 7,500원이었지만 좀 더 공정한 경우를 찾아보면 A가 17,500원, B가 2,500원을 갖는 게 공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6점을 먼저 딴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이 기대값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김민영 교수님의 책에서 선생님이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학생들은 한번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